친구들 안녕. 좋아. 역사 시간이다. 오늘은 1강에 이어서 2강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펴주길 바라. 1학기 때랑 다르게 교과서를 펴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선생님들한테 좀 오던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학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가면 갈수록 이 정해져 있는 텍스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학습지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교과서에다가 필기를 잘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보면은 세계 근현대사의 흐름이야. 우리 진도표지. 그래서 근현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그러니까 왕이나 군주한테만 권력이 있는 전 근대사회가 아니라 이제 그 권력, 그 주권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민혁명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포인트로 오늘 배울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공부를 해야지 근현대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1, 2, 3, 4 중에서 오늘은 2번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자면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국의 시민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영국의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가 청교도혁명, 두 번째가 명예혁명이었어. 청교도혁명 같은 경우에는 당시 16세기 이후에 영국에서 젠틀이나 시민계층들이 성장하지 이들은 청교도라고 하는 칼뱅파 개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런 청교도를 억압했던 왕, 즉 왕을 따르는 왕당파에 대해서 이 젠틀이나 시민계층이 의회로 성장해서 의회파를 이루어서 둘이 싸웠던 거야. 그래서 내전의 결과 왕을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했던 것이 청교도 혁명이다. 이 당시에 청교도, 즉 의회파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크롬웰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 하지만 크롬웰이 죽고 나서 왕정이 다시 부활했지. 그리고 이 왕들은 다시 의회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친가톨릭 정책을 펼치면서 칼뱅파 개신교였던 청교도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 결국에 의회에서는 왕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해. 그래서 제임스 2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왕을 안치게 되니 이게 바로 입헌군주정의 수립이다. 왕은 존재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 역시 법률과 의회와의 그런 제약을 받으면서 정치하는 것이 입헌군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입헌군주정을 수립하고 나서 영국의 의회가 왕에게 의회의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제출했던 유명한 문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권리장전이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 영국의 시민혁명에서 공부했던 거 전부 다 복습을 한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산업혁명 공부 시작해보자.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면 애들은 어떠한 드라마틱한 굉장히 빠른 변화를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시민혁명 이런 거 말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몇 번 안 돼. 대표적으로 우리가 1학기, 그러니까 2학년 때 배웠던 신석기 혁명 기억나니 얘들아? 기존의 구석기 시대랑 다르게 신석기 시대로 가면 우리가 농경이랑 목축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면서 인류의 그런 경제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들어서 신석기 시대의 생산력이 혁명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전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잖아. 그거랑 비슷해.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면은 18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과 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던 일련의 산업화 과정이야. 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기존에 있던 생산 체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산업화되고 기계가 사용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산업화 단계로 넘어갔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혁명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산력이 발전했다. 경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산업화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 산업혁명의 배경, 그리고 산업혁명의 전개, 그리고 세 번째 산업혁명의 확산, 그리고 산업혁명의 결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산업혁명의 배경으로 먼저 살펴볼게. 우리가 산업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궁금증이 있어. 산업혁명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궁금증은 왜 도대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먼저 발생을 했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얘들아.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강대국도 뭐 미국, 일본,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나라들 다 제끼고 어떻게 해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어. 무슨 말인고 하니, 영국은 시민혁명을 굉장히 빨리 이뤄냈어, 다른 나라들보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혁명이나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1600년대 중후반이면 벌써 그런 혁명들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의회체제가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민혁명 국가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후반에 가서야 시민혁명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야.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100년, 150년, 200년 빠르게 정치를 안정시켰고, 이 안정된 의회 체제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경제가 마음껏 발전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두 번째 이유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는 점이야.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모직물은 양의 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만들거나 면을 만드는 게 모직물 공업이야. 영국에서는 원래부터 양을 많이 키웠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그 이외에 양털을 이용했던 모직물 공업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업에서 일찍부터 자본이 어느 정도 모여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러한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지? 그거랑 똑같아. 발전도. 그래서 자본이나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흐름을 타서 산업혁명도 발달할 수 있었던 거야. 오케이, 좋아. 자, 세 번째, 영국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했어. 왜? 요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하자원이 있는 나라들을 잘 사는 나라가 많잖아, 그지? 우리 중동 지역에 돈 굉장히 많은 부국들 있지. 그런 나라들 왜 잘 사니? 지하자원 석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석유가 아니라 석탄 같은 것들을 주로 사용했는데, 석탄이 굉장히 풍부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일으키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지. 철광석도 풍부했기 때문에 철광석을 재련해가지고 철을 만든다면은 그 철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도 만들고 다양한 공업을 발달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겠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되겠다. 네 번째 이유는 영국에는 당시에 노동력이 풍부했어.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에 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잖아.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어.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농업 기술력이 많이 발달을 해서 농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농촌에서 농사도 짓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도시로 밀려오는 거야. 왜? 일자리를 찾아서. 그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왔던 농촌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되었던 거지. 이해되니, 얘들아? 좋아. 그래서 네 번째는 영국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다. 어디서 온? 그래, 농촌에서 왔던 풍부한 노동력이 네 번째가 되겠다. 자, 다섯 번째로 영국엔 넓은 시장이 있었어, 얘들아. 우리가 산업혁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업을 발달시켰다고 쳐봐.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생산했다고 쳐봐. 그런데 그 물건을 팔만한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 물건을 팔아야지 돈이 생기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투자를 다시 생산을 하고 생산하면 다시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 시장이 바로 영국은 풍부하게 있었으니, 왜냐면 영국은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에다가 자신들 본국에서 생산했던 물건들을 많이 팔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그걸 다시 경제 발전에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위와 같은 왼쪽과 같은 5가지의 이유가 바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된 이유고, 산업혁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 안정적이었던 정치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모직물 공업의 발달. 세 번째, 풍부한 지하자원. 네 번째,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넓은 시장. 여러분들 잘 기억하길 바라. 자, 그럼 우리가 산업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 수업의 두 번째 꼭지인 산업혁명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볼게. 산업혁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자, 먼저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심이 된 공업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 우리가 산업혁명의 배경으로서는 영국에서 양털을 이용했던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다고 했잖아. 하지만 산업혁명의 주축이 된 공업은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 공업이야. 면, 그러니까 목화에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얘들아. 그래서 그걸로 실을 이렇게 짜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면직물 공업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첫 번째 키워드는 면직물 공업이야.
근데 이 면직물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었어. 사실 면을 만들어서 실을 뽑고 실로 천을 만드는 기술은 인간이 아주 오랫동안 역사 동안 해왔던 거야. 너희들 왼쪽에 있는 그림 볼래? 왼쪽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뭐니 얘들아? 그래, 가락바퀴. 선생님이랑 2학년 때 가락바퀴 영상도 보여주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바퀴를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실이 나오는 그런 거였지? 그래서 실을 뽑는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있었어. 가락바퀴 옆에 있는 건 뭐야 얘들아? 물레야. 이렇게 사람이 돌려가지고 실을 뽑는. 그래서 그런 기술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을 단순한 기술보다 좀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공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던 거야. 아래에 보는 거는 방적기라고 하는 기계인데 실을 뽑는 기계다 얘들아.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실을 뽑고 그 실을 바탕으로 천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면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면직물 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거지. 아래에 있는 거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코드 이렇게 삑 굽고 하면 되지만 저 아래에 있는 방적기는 수력이야 얘들아. 수력. 물의 힘으로 하는 그런 방적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요즘처럼 막 전기공업 뭐 이런 것들, 전기과학 뭐 이런 거, 전자학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초보적인 단계나마 굉장히 많은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발명이 있었으니 바로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인물이 증기기관을 개량해낸 거야. 증기기관의 사진인데 얘들아, 너희들 보면은 감이 오니 얘들아? 기술 시간에 비슷한 거 많이 해봤을 거야.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왼쪽 맨 아래에 무슨 통이 있지, 통. 이 통에 이제 그 안에서 증기를 이용해서 실린더를 밀어내는 거야, 피스톤을. 그런 거는 그 피스톤이 막대기를 위로 치게 되고 그 보면은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다리들이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런 물레를 돌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증기의 힘만으로도 기계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 장치를 만들게 된 거야. 그게 뭐라고?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생각해봐야 돼. 그 전까지는 어떠한 물체를 움직이려면은 인간이 직접 힘을 사용을 해야 됐어. 인간이 아니면 뭐 소를 이용하거나 말을 이용하거나, 그지? 그런데 이제는 증기, 그냥 단순히 물을 끓이고 이런 것만으로도 강력한 동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증기기관이 동력 장치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력,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동력을 활용한 엄청나게 많은 기계들이 생각이 되고 그 기계를 바탕으로 아까 말했던 면직물도 폭발적으로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 흔히 떠오르는 많은 사진들이야. 왼쪽에 보면은 면직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할 수 있는 거 있지. 발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통 같은 게 있어서 막 벨트가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기계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야. 이전이랑은 완전 달라. 그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야. 뭐 석탄이랑 철광석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게 돼.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광업, 그다음에 제철공업 이런 것들이 크게 발전했다. 단순히 면직물 공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특히 우리 증기기관은 단순히 동력기가 공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발달도 가져오게 되는데 증기기관차나 증기선 같은 것들이 발달되게 돼.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뭐 말 타고 다니거나 마차 이런 거 타고 다니거나 그랬겠지. 아니면 배도 이렇게 노를 젓거나 아니면 이렇게 돛을 이용해서 이제 바람으로 가던가. 그런데 이제는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푹푹 가는 게 이제 바로 증기 기관차가 되겠다. 요즘 기차들을 보면은 위에 이런 굴뚝이 없잖아, 얘들아, 그지?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게 없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굴뚝에 연기 나오는 게 표현된 게 많잖아. 그게 다 증기 기관이야. 석탄을 떼가지고 그 석탄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이제 이걸 돌리게 되는 그런 증기 기관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다. 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증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역사 시간에 역사 2시간 이제 1학기 때 3학년 때 이양선의 출몰 이런 거 기억나니 얘들아? 조선 말에 뭐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봤었던 것도 있지.
그래서 이 교통의 발달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이 교통이 발달되면 발달된 경제가 그 교통을 따라서 퍼지게 되는 거잖아. 그 교통에 따라서 발달된 경제가 퍼지면 그 지역도 경제가 발달하고 다시 퍼지고 이러면서 전 유럽이 공통적으로 경제가 발달할 수 있는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교통의 발달이기 때문에 이 교통이 중요한 거야. 자,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1840년과 1880년도에 유럽에 있었던 철도망의 그 분포를 비교해 본 거야. 어때? 40년 만에 전 유럽으로 철도가 퍼질 수 있었지. 그거는 바로 철도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빠르게 산업화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교통만 발달한 게 아니야. 통신도 발달했어. 그래서 이 당시에 전신, 그리고 나중에 더 발전돼서는 전화 같은 통신 장치들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지금이랑 보면은 위에 게 전신이고 아래 게 전화야 얘들아. 전신은 뚜두뚜뚜뚜뚜뚜뚜 하는 거 알지? 자,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랑은 완전 모양이 다르다, 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도 안 와. 선생님이 설명을 읽어보니까 저 중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깔때기 같이 생긴 거 있지. 거기다가 말을 하는 거라고 해.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신호가 들리는 거라고 하대. 정말 선생님도 저렇게 된 건 써보지 않았어. 정말 저거는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나오는 전화기의 모습이야. 선생님도 지금 띄워주는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전화기는 써봤거든. 이렇게 수화기 들고 이렇게 찍. 너희들 안 써봤지? 할머니 때 가면 이런 거 있지 않니 얘들아? 아무튼 너무 세대 차이 나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런 전화기. 그냥 요새는 전화기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양이 달라졌어. 그래서 하지만 무튼 그러한 기본 베이스는 전부 다 우리가 산업혁명 당시에 시작되었다. 산업혁명 당시에 통신이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세 번째 꼭지 산업혁명의 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영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 영국 다음으로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프랑스야. 프랑스 지금도 굉장히 선진국이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 조금 늦게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었던 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이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국 안에 있었던 내전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급속하게 경제가 성장하게 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넓고 사람도 많지. 그래서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굉장히 빠르게 공업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 독일이 언제 분열됐냐면은 독일은 무려 여러분들 기억나니? 프랑크 왕국 기억나? 그 프랑크 왕국이 동중 서프랑크로 분열되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이라고 말했잖아. 그 동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봉건제 사회를 거치면 조그맣게 분열되거든. 그때 분열된 이후로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고 있다가 독일이 좀 늦게 통일이 돼. 그래서 독일은 통일되고 나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정부 주도로 급속하게 산업화를 이루게 되고 지금은 유럽에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업 국가지.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는 동유럽이지. 그래서 유럽 본토, 서부 유럽보다는 조금 발전이 늦었어. 그래서 19세기 말 1800년대가 끝나갈 때쯤에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같은 것이 러시아 산업화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자, 아시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공업국가가 어디였을까? 안타깝게도 일본이야. 일본은 19세기 말, 1800년 말에 메이지 슈인이라고 하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에 성공하게 된다.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국가를 만들게 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발달된 자신들의 경제나 그런 정치나 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을 침략하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쳐들어오고 만주도 쳐들어가고 중국도 쳐들어가고, 그지? 기억나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가 근대 시대 때 강대국으로 가는 그런 길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세계 무역 점유율이야. 그래서 보게 되면은 초반에 엄청나게 높은 데가 어디니? 그지? 영국이지. 영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왜냐?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었거든.
그리고 영국 다음으로 이제 산업혁명을 이뤘던 나라가 보면은 프랑스, 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밑에 쭉쭉쭉쭉 올라오고 독일 뭐 그런 나라들도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런 나라가 따라왔다. 그리고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같이 뭐 산업혁명을 발달시켰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구나.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구나. 그리고 그 흐름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흐름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표의 포인트는 그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수업 꼭지인 산업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과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 우리가 항상 역사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 먼저 좋은 점부터 알아볼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존의 중세 이후에 발달했던 도시가 더욱더 발달하기 시작해. 공장이 필요하고 공장에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살 곳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도시 점유도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도시 중심의 사회가 바로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해. 자본주의 체제라는 거는 자본, 그러니까 돈, 쉽게 말하자면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노동력을 갖고 있던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그 자본과 노동이 합쳐져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을 자본가와 노동자가 나눠 가져서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야. 우린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겠지.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도 문제가 있어. 자본가랑 노동자가 둘 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 자본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관계에서 갑을관계가 생기기 마련이지 자본가가 좀 더 갑에 있고 노동자가 좀 더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문제점은 생기곤 해. 그래서 때때로 나쁜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뭐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도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해.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하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 분명한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는 산업혁명의 결과 자본주의 체제가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꼭 체크를 해두자.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의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좀 나아지면은 인구가 증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 시기에 또 폭발적으로 한번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뭐 산업혁명 당연히 좋잖아, 그지? 산업혁명을 하면은 우리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문화도 발전하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도 말고 산업혁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첫 번째, 저임금 장시간 노동.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 시기에도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왼쪽에 있는 사진들 봐봐.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보면은 어린 아이 그리고 여자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좀 취약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비록 공장에서 기계로 산업을 발달시키곤 하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데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수많은 노동력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거야. 봐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지? 이런 데서 일을 하루에 몇십 시간씩 하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산업혁명기 아동노동의 실태라고 하는 자료를 볼게. 지금 몇 살입니까? 23살이래. 몇 살부터 일했니? 6살부터 일했대. 선생님은 6살 때 뭐 했지? 선생님은 6살 때 애들이랑 딱지치기 하고 닭싸움하고 물총 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소독차 같은 거 따라다녔어. 선생님 6살 때는 뭐 그랬었어. 근데 6살 때부터 일을 했대. 몇 시간 일합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는데 바쁘면 9시까지 일하는데. 와, 아침 5시에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지금 솔직히 말해 선생님이 아침에 너희들 건강 자가 진단 하는 것도 그거 전부 다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깨워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 산업혁명 시기엔 아침 5시부터 일을 했대. 얘들아 6살 때부터. 정말 끔찍하지 않니? 그 저녁 7시. 와, 정말 끔찍하다. 바쁘면 9시까지 일한대.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뭐 학원 10시까지 하는데요. 학원에서 10시까지 일하는 거랑 아침 5시부터 밤 10시, 9시까지 일하는 거랑 똑같니? 그래서 무튼 엄청나게 정말 힘들겠다. 일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 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클래스를 안 듣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막 채찍으로 여러분들 막 채찍질 한다고 생각해봐.
말이 되는 얘기니? 상상할 수도 없지. 그런데 이때는 일을 안 하면은 막 6살짜리 애도 막 채찍질을 하고 버렸던 시대인가 봐. 산업혁명 참. 그래서 보니까 다리에 장애도 있는 것 같아. 다리의 장애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방적기에 방출을 멈추는 일을 하면서 13세부터 무릎이 휘고 발목이 약해졌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적기, 아까 말했던 실을 짜는 기계가 이게 막 돌아가고 이렇게 추도 왔다 갔다 이러잖아. 그거를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의 힘으로 제어를 해야 돼. 그런 일을 하다가 그걸 다리로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에 무리가 생겼어, 장애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1830년에 있는 노동실태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야, 영국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발달되는데 큰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 분명한 어두운 점도 있다. 그런 점도 우리 항상 알아둬야 돼. 역사는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점 그 두 개에서 동시에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발전을 이루는 거다. 자, 다음 산업혁명의 문제점 또 알아볼게. 열악한 생활 환경.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을 보면은 산업혁명 당시에 그런 어두운 상황들을 볼 수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환경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당시에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니? 그냥 공장 생기면 공장 생기고 도시에서 그냥 매연다 막 내뿜고 그냥 그지? 뭐 오수 같은 거 생기면 그 더러운 물 그냥 다 바닥에 다 버리고 그냥 그랬던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생활 환경 그리고 노동하는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라고 하는 지점들 생각해봐. 그림 봐봐. 얼마나 끔찍하니? 시뿌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연기 풀풀 나오고 밑에 맨 아래에 큰 그림 봐봐. 사람들 사는 동네 봐봐. 그냥 이렇게 대충 담벼락이랑 담벼락 사이에 이렇게 막 뭐 천 같은 거 그냥 대충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도시 자체도 굉장히 어둡잖아. 이런 환경에서 어린아이랑 부녀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을 했다. 뭐 이런 지점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업자도 굉장히 많아진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기계가 점점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은 물론 기계를 하는데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 이외에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잖아. 마치 요즘처럼 요즘에 너희들 다이소 가봤니?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가봤다 깜짝 놀랐어. 다이소에 갔는데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삑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 원래는 거기 계산해 주시는 그 종업원 분들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뭐 다이소랑 여기 잠실에 롯데마트 이런데 자기가 직접 찍어가지고 카드로 계산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은 뭐야? 그분들은 이제 그 계산하는 삑 하는 바코드 기계에 밀려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 마치 그것처럼 산업혁명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계 때문에 일자리를 잃기도 했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오히려 기계를 막 파괴하는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 자, 어때 보니까 산업혁명 당시에 굉장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살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다. 여러분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거야. 바로 그 유명한 사회주의 사상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칼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근대로 발전하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왕이랑 귀족 중심들만 갖고 있었던 권력을 시민들이 나눠 갖고 이제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어 가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어. 근데 그거는 단지 허상일 뿐이야.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왕이랑 귀족이 갖고 있던 그런 엄청난 권력들을 단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졌을 뿐인 거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옛날 막 중세, 고대 이런 시대에 왕이나 귀족이 일반 평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대에는 단순히 자본가가 노동자를 단순히 자본을 갖고 있던 이유 하나만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는 분명 발전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야. 그래서 마르크스는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서 서로 공생하고 협동하는 그런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그리고 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이 이후에 전 세계 여러 개의 나라에 영향을 주곤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고 단지 산업혁명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인물이 사회주의 사상이란 걸 만들었나 보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중학교 수준에서는 정말 훌륭한 거다. 좋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산업혁명의 결과까지 모두 알아보았어. 자, 그래서 오늘 산업혁명의 핵심 내용 4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자, 첫 번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했던 이유. 자, 1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고 지하 자원이 많았고 노동력도 풍부했고 시장도 넓었고.
자, 두 번째 산업혁명의 전개, 면직물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고 증기기관이 발달해서 다양한 기계들이 만들어지고 뭐 교통, 통신,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혁명의 확산,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등 영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뻗어갔고 산업화를 이룬 국가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산업혁명의 결과 도시가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등 당연히 좋은 점들이 많았고 하지만 나쁜 점도 있었으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은 나쁜 점이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점 때문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세상을 제시하기도 했고 이 사회주의 세상은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었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산업혁명 여러분 어떻게 잘 공부해봤니? 선생님이 왼쪽에 띄워준 핵심 내용들 교과서에 잘 정리를 해주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미국의 시민혁명으로 만나보자. 자, 수고 많았어.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